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브렌트포드 본머스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리그 1승 2무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무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경기 중 승리는 단 1승이며 나머지 2번 모두 승리를 놓치는 느낌이 강한 성격의 무승부입니다. 브렌트포드는 경기를 주도하는 지배력을 가진 팀은 아닌 팀으로 정작 결과를 내는 방법은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을 노리는 게 주요한데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일 때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수비적인 모습은 안정감 있다고 할 수 있고 역습의 형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전에도 상대 중앙을 틀어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편이었고 역습의 형태와 측면에서의 빠른 움직임으로 결국 2골 2실점을 헌납하며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름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가 토니의 공백으로 인해서 롱볼 비중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꽤 줄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 본머스의 특징인 전방 압박이 생각보다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음부에모와 위사의 투톱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방 압박을 무력화할 롱볼을 받아줄 능력 있는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 본머스의 전방 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는 브렌트포드입니다. 한편 부상자로 조시 다실바, 밥티스트, 스트라코샤, 담스가드 등 부상자들이 존재하고 이반 토니가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한 상황으로 악재가 있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본머스는 리그 1무 2패로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머스는 어떤 상대팀과의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기조를 펼치고 있고 주로 4-2-3-1 형태로 전방에 상당히 힘을 주고 밀어붙이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팀입니다. 하지만 압박을 위해 전방에 상당히 힘을 주고 밀어붙이는 양상이 강한데 이런 양상은 강팀들 상대로는 쉽게 통하지 않는 모습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술은 매끄러운 탈압박을 가진 팀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서 치렀던 리버풀전과 토트넘을 상대로 이런 전술은 초반만 주요했고 전혀 통하지 않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를 상대하는데 브렌트포드는 핵심 선수 토니가 결장하기에 롱볼의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을 생각하면 본머스의 전방 압박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는 와타라, 타베르냐, 프리데릭스, 스캇, 마르콘테스, 아담 스미스, 타일러 아담 등 많은 부상자들이 존재해 아쉬운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2무 3패로 브렌트포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는 승격 이후 꾸준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아이반 토니의 이탈 이후에도 위사와 음베우모 샤데 등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수비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꾸준히 실점이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특성상 경기가 저득점 양상 속에서는 승리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골이 터지고 3골 이상이 터지는 경기의 흐름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브렌트포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 때 음베우모와 샤데의 기동성과 개인 능력으로 골이 터지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의 템포가 늦춰지게 되고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소강 상태의 상황에서는 특별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본머스의 전방 압박 기조는 역으로 잘 공략하면 브렌트포드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의 스피드가 빨라지는 건 브렌트포드에게 유리하고 거기에 본머스의 압박이 후반 시간대로 들어가면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후반 승부수가 좋은 브렌트포드가 유리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맨시티 풀럼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리그 3승 무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시티가 강팀인 이유는 고전하는 경기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벌리전을 제외하곤 맨체스터 시티의 이름값에 못 미치는 답답한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것과 달리 승리를 따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상당히 템백으로 대놓고 잠그는 팀을 공략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비야나 이전 경기의 셰필드와의 경기에서처럼 상대팀의 수비적인 전략에 맞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풀럼은 원래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지만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는 수비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맨시티가 두 번의 이전처럼 경기를 펼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좁은 간격 안에서도 패스기를 찾는 데브라이너나 내려앉은 수비를 위협할 만한 귄도안의 중거리 슛 능력이 그리운 이번 시즌 현재 맨시티이지만 필포든과 실바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어 전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는 데브라이너, 아칸지, 스톤스 등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풀럼은 리그 1승 1무 1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풀럼은 원래 전방을 압박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맨시티와 같은 강한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더욱이 올 시즌 풀럼의 경기력으로는 강한 압박을 유지하며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힘든 경기력입니다. 주앙 팔리냐와 페레이라 루키치의 3명의 미드필더들은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밀리는 양상입니다. 더욱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맨시티의 홈인 만큼 수비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체급과 홀란드의 신체 능력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석패의 양상이 자주 나타나고 올 시즌에는 미트로비치의 이적으로 인해 전방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결국 비기기를 목표로 가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고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켈빈 베시가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고 윌리안이 현재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게 될 가능성이 연관되어 있기에 이번 경기는 출전이 불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을 살펴보면 10승 0무 0패로 맨시티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기간을 늘려 20경기를 보더라도 16승 3무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시티가 상대의 텐백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시즌이고 데브라이너의 이탈로 인해 홀란드가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지난 셰필드전은 그릴리쉬가 개인의 돌파 능력으로 박스안까지 직접 드리블로 공을 몰고 가서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겼고 홀란드에게 붙는 마크를 분산시켜 크로스를 올려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맨시티는 모든 경기에 해답을 찾으며 그럴 만한 전력을 가진 팀입니다. 그릴리쉬가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을 끌어당긴 다음 반대편의 홀란드나 실바를 노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맨시티의 홈 경기이며 풀럼의 전력이 맨시티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맨시티가 어떻게든 홈에서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도 맨시티가 압도하며 주포 홀란드가 풀럼전에서 득점한 좋은 기억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벌리 토트넘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벌리는 리그 2패를 기록하며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벌리는 홈에서 2경기 연속 3실점을 허용하며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직전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도 결정력이 문제가 될 만큼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이고 수비진의 라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향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주전 멤버들이 모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토트넘의 중원을 상대하는 것이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중원을 장악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초보 감독인 콤파니가 적절한 대응을 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메디슨이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개인 기량으로 공격을 주도하는 비수마 역시 벌리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공세를 쉽게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두 줄 수비를 통한 역습의 전술로 토트넘의 공간을 침투하여 득점을 기대해 봐야 하는 벌리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2승 1무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풀백의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공격적인 전술이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손흥민이 다소 부진하고 측면에서의 움직임과 볼을 잡는 횟수가 적은 편인데 그 이유가 현재 토트넘의 풀백이 전방 양측면까지 올라와 공격에 가담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이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풀백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가담할 정도로 현재 토트넘의 공격수보다 수비수의 득점 관여 포인트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전방 공격수 히샬리송이 아직까지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했고 중원으로 연결되는 볼을 잡으면 터치 미스나 매끄럽게 연결되는 패스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교체 후 측면으로 페리시치를 투입시키고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마저 손흥민에게 쉽게 찬스가 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벌리를 상대로는 메디슨과 비수마가 동시에 출전하는 것이 주도권을 잡는 데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이 두 선수의 체력 관리가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일 것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만큼 토트넘은 뒷공간이 매우 쉽게 열리는데 벌리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이런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로 세세뇽, 벤탄쿠르, 브라이언 길, 알피 화이트먼 등 많은 부상자들이 존재하며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7승 1무 2패로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점을 챙긴 경기들은 모두 토트넘의 홈 경기였으며 토트넘은 벌리의 원정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39번 벌리의 원정을 가진 경기에서 8번의 승리, 12번의 무승부, 19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두 팀 모두 주중 리그컵 경기를 치른 후에 이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점은 시즌 초반 경기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토트넘이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팀의 다득점 경기 양상을 감안하면 고득점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벌리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